머신의 바텀 리스로 장착 후 추출 시 사방팔방 튀는데 그건 가스켓을 갈아야 할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레드 체이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영상 내 댓글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들 달아주셨는데 어떤 한 댓글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채널은 피드백이 너무 없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드백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실제로도 저희 회사로 전화와서 커피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 직원들이 바쁠 때는 조금 이제 답변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약간은 뭐 커피 흥신소처럼 여쭤보시니까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댓글로만 조금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화로 이제 뭐 질문을 해서 갑자기 커피 관련된 것들만 여쭤보고 그냥 끊어버리신다든지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조차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예의가 아닌 걸로 좀 생각이 드니까 전화로는 사실 이제 조금 답장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이제 영상 댓글에 그 영상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것들만 좀 받고 그 다음에 뭐 영상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올려주세요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괜찮죠. 네, 그런데 그냥 갑자기 호기심에 자기에 대한 커피 궁금증이 생겨서 그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고 그냥 뭐 끊는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댓글로서는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것부터 저희한테 이제 리스트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건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커피의 대중화에 힘쓰는 블랙그라운드 커피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 중 재미있었던 일 갔던 거 짜집기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네요. 저희 교육할 때 약간 이제 그 분위기가 좋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이제 그게 어려운 점들이 이제 교육생들의 촬영 허가도 이제 좀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약간 좀 뭐랄까 좀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수업 내용의 스킬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4살이신데 카페 취직이 어렵네요. 어떡할까요? 보통은 이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연령층들이 20대에서 30대층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보통 한 이제 오래 근무한 30대 정도만 돼도 이제 점장 정도를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대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꺼려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직종이든 간에 여러 나이대로 근무를 하는 것들이 당연히 우선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페 쪽 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면 좀 배제를 한다든지 약간 좀 멀리시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좀 배제하시고 그분의 스킬이나 뭐 인성 능력 뭐 전반적인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당연히 좋은 분이시라면은 이제 꼭 취직을 시켜주시는 걸로.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그냥 다 괜찮은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젖산이 싫어 양심선언. 이거 흔한 커피 댓글이네요. 난 젖산이 싫어 양심선언.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에디오피아 아바야 게이샤 진짜 맛있어요. 여태 집에서 먹은 원두 중에 제일 맛있어요. 조만간 주문할게요. 저희 원두들이 이제 그때 그 이벤트를 했었죠. 이벤트를 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아바야 게이샤 커피를 이제 조금 나눠드렸는데 그걸 드신 분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주신 댓글인 것 같아요. SCA 자격증 소개 및 과정 완벽 정리라는 영상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SCA 과정을 이수하는 데는요, 일단 뭐 필요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이제 커피 교육 같은 게 매일 나와서 막 이제 할 수 있는 수업 같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스킬이 좀 충분히 익혀야 되고 그게 이제 몸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과정 프로페셔널까지 다 들으시려면은 보통 자격증 이수하는데 약 1년 정도는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커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추출은 안 좋은 성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마지막 추출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 추출, 일단 이거는 드립에서 봤던 것 같은데
드립 영상이에요. 드립에서의 마지막 추출을 할 때 후반부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커피 성분들은 커피 콩마다 결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성분의 속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보통 약배전된 커피는 조금 성분이 천천히 나오고 강하게 볶은 커피일수록 성분이 빨리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커피의 후반부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커피에 후반부에 추출수를 더 많이 붓는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드리퍼가 있게 되면은 드리퍼의 접촉 면적이 물에 많아지겠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드리퍼라는 데에는 뭐 저희 영상들 찾아보시면 리브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리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간 갈비뼈 모양 드리퍼에 그 리브 같은 데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은 물들이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추출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또한 중력 작용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물의 통과 속도는 더 빨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나올 수 있는 커피 성분의 양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성분을 더 뽑아내기보다는 줄여서 오히려 추출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또 질문이 있네요. 커핑을 했을 때 맛이 없으면 원두와 로스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속이 빈 껍데기만 약간 있는 것도 있고 쉘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로스팅 정도가 다른 원두가 섞여 있고 약간 상한 것 같은 원두가 있더라고요. 제가 맛을 끌어내지 못하는 건지 기준이 서질 않네요. 일단은 커핑을 했을 때 뭐 상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커핑은요, 일단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저희 커핑 영상을 보시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커핑이라고 하는 주 목적 자체는 생두에 대한 맛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팅과 추출은 동일시하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로스팅을 해서 어떻게 추출을 할지, 그거는 이제 커피 목적에 대한 이제 저희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커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조금 이제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커핑이라고 하는 거는 생두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들인 거지, 절대로 이 커피가 맛이 있게끔 볶였는지, 뭐 로스팅을 판단하는지, 어느 정도 척도는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침지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그냥 커피 크러스트를 제거해서 그냥 커핑 스푼으로 떠먹는 작업으로는 사실 그 원두에 맞는 추출을 다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또한 커핑을 하기 위한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요, 커핑을 하기 위한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생두한테 꼭 맞는 로스팅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당연히 질 좋은 커피를 만들려고 하는 로스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두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일 그 매뉴얼된 로스팅을 해서 매뉴얼된 추출까지 일으킨 다음에 오직 생두에 의한 변수들만 판단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신 질문에서는 뭐 상한 것 같다, 뭐 그 다음에 다른 원두가 섞여 있고 뭐 쉐이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육안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커핑에서 먹어봤었을 때 맛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커피 맛을 평가하는데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도록 할게요. 머신 바꾸셨네. 엘로치오 같은데 협찬 받으신 거예요. 네, 엘로치오 회사의 디그니티라는 머신을 쓰고 있고, 협찬 받은 거 아니고 저희가 직접 돈 주고 산 머신이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는 원래 저 머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마다 이제 뭐 그 콘티 X1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장에 있는 원두들, 이제 교육장에 있는 원두란다. 교육장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고, 그때 촬영하는 장소에 따라서 머신들이 이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인데 핸드드립으로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 커피 내리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내리시고 얼음을 넣으시면 돼요. 네. 아이스라고 다르게 내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 댓글들은 그냥 원두 보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최근 순으로 좀 보고 있어서. 아로마키트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로마키트 편에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로마키트의 가격은 일단 뭐 소비자 가격을 보시게 되면 센톤 커피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센톤 아로마키트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소비자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영상에 사용된 아이스컵과 종이컵의 사이즈 좀 알 수 있나요? 저희 카페에 이제 쇼룸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영상에 댓글 다신 것 같은데, 저희는 13온즈 핫컵을 쓰고 있고 16온즈 아이스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얼음이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13온즈와 농도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부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3, 16온즈의 핫컵과 아이스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직도 핸드드립 할 때 30초 뜬 드립이 이제 그 영상이죠. 저희 이제 10만 뷰가 넘는 영상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필요한 정보들만 쉽고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영상과 내용 관련 없는 지적질 하시는 분들이 좀 못 배우신 분인 듯. 일단 저희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유익한 정보 영상 찍어서 업로드하고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게 이제 좀 언급됐을 때 좀 저도 문제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핸드드립 30초 뜸들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제 영상에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또는 뭐 교육을 할 때라든지 저도 이제 교육을 받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핸드드립 하면은 뭐 꼭 20g의 원두를 쓰고 300ml의 물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뜸들이기라는 것들은 30초를 가져라 이렇게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커피에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0.01% 확률로 맞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두가 20g을 꼭 써야 되는 게 1인분이다라는 그런 상식들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 기본 틀을 배운 것들을 좀 깨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왜 20g이 1인분이 아닌지, 왜 30초를 뜸을 들이면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영상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살 청년입니다. 급하게 부모님이 카페를 경영하게 된 입장에서 막막하던 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영상을 보고 카페 창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뭐 좋습니다. 만약 영상만 보고도 좀 어느 정도 좀 동작이나 그런 메커니즘들이 좀 이해가 되신다면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커피 맛을 계속 많이 못 보여드린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좀 제한이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의 시각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만약 저희가 뭐 그냥 이 커피를 먹고 맛이 어떻다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그게 영상에서 와닿느냐? 사실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라떼아트 영상들이 커피는 좀 많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좀 맛에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실제로 그런 쪽 영상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채널인데 인기가 왜 없는지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데 인기가 좀 없네요. 저희 채널이. 일단은 인기를 올리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좋은 영상, 한마디로 영상미보다는 좋은 영상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데 확실히 요즘 영상들은 영상미도 많이 발달이 돼야지만 좀 영상들도 많이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 블랙그라운드 내에서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뜸들이기 편에 또 대한 댓글인데 뜸들이기 시간을 다르게 하는 예시를 보여주실 때 볶은 지 하루 된 원두랑 3달 된 원두를 비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이어야지만 비교가 잘 되겠죠. 3달 된 원두를 집에서 핸드드립해서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일 테니까요. 아니요, 먹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강사로 있었을 때 대회 나갈 때 6개월 된 커피 나가고도 2등 했거든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오래된다고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관을 잘하면은 일단 아로마베이티브 봉투에서 보관을 잘하면은 그런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디게싱이 더 잘 돼서 커피 추출을 하는데 물의 침투가 상투압 현상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죠. 물론 3달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갖고 보관을 했으면 당연히 산패되고 썩었으니까 맛이 없겠죠.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왜 뜸들이기를 이렇게 갓볶은 커피랑 오래된 로스팅된 커피랑 비교를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뜸들이기는 오히려 배전도의 영향을 이제 주기는 합니다. 주기는 하지만 배전도의 영향보다는 뜸들이기는 볶인 디게싱 날짜의 영향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처음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에는 이산화탄소가 조직 내부에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전 주입해서 이산화탄소가 증발되기까지를 이제 기화되기까지를 기다려주는 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숙성이 이제 오래된 커피일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뜸들이기 시간, 사전 주입 시간을 짧게 가져도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 정도에 따른 뜸들이기 시간 조절 영상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배전은 성분이 뽑기가 어렵다. 그러면 뜸들이기 시간을 약간 더 길게 가져주면 될 것이고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이 잘 나올 거니까 뜸 시간을 짧게 가져주시면은 그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놀 수 있기가 좀 편리하겠죠.
추출이 영어로는 extraction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어 학원은 아니고, 네, 그냥 뭐 브레인이든 extraction이든 뭐 일단 네, 그냥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약간 이런 걸로 조금 댓글을 달면은 저희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핸드립 할 때 30초 뜸들이기에 또 댓글인데 이분은 이해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선한 원두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니 시간을 적게 하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콜드브루가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일반 커피보다 비싸게 받아서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콜드브루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손이 좀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들보다는 약간은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입맛에 맞다면은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지불하고 아마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슬로우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배전과 강배전은 콜드브루로 내릴 때 평균적으로 디게싱을 얼마 정도 하나요? 자, 보세요. 생두가 밀도가 단단한데 약배전을 한 거랑 밀도가 단단한데 강배전을 한 거, 반대로 생두가 약한데 약배전한 거랑 생두가 밀도가 약한데 강배전한 거, 이렇게도 좀 나눠질 수 있겠죠. 사실 얼만큼 디게싱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약배전과 강배전은 디게싱을 얼만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냥 이런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약배전은 성분이 잘 안 나오니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좀 더 빼주는 작업들을 길게 가져서 추출을 원활하게 좀 더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배전된 커피일수록 오히려 조직, 세포가 다공화가 더 잘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빠를 거니까 디게싱 정도를 조금은 짧게 갖는 편으로 약배전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약배전을 하다 보면 언더 디벨롭먼트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요. 언더 디벨롭먼트가 뭐냐면은 이제 콩의 발현이 좀 덜 된, 한마디로 조직의 확장이 좀 덜 되어 있는 커피들, 한마디로 좀 더 보태보자면은 생두의 조직이 좀 남아있을 수 있을 법한 이런 상태의 커피를 보고 언더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언더 디벨롭먼트가 나면은 오히려 조직의 발현이 제대로 안 돼서 허니콤 구조의 동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생성량도 짧고 시간이 좀만 지나도 산패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더 디벨롭먼트는 로스팅 결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커피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디게싱을 좀 짧게 가져야겠죠. 안 그러면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까. 머신에 바텀리스로 장착 후 추출 시 사방팔방 튀는데 그건 가스켓을 갈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가스켓이 아니고 바스켓에 흠이 났거나 아니면 채널링이 일어나는 거겠죠. 저희 채널링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자막 부탁드려요. 저희 교육이사님이 영어를 좀 하시니까 영어 자막을 한번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커피 저희가 좀 설명드리는 게 뭐 약간 좀 영어적인 단어들, 뭐 셀룰로스라든지 뭐 허니콤 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런 것들이 의미를 좀 어떻게 번역을 해서 좀 해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어렵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유익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지식은 잘 안 가르쳐주는데 말이죠. 수강생한테도요. 교육 영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조금 저희 영상에 대한 응원의 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의 힘이 좀 많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레벨링 툴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는데 성능 실험에서 맛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모양이 같다면 비싼 거든 싼 거든 사실 상관없어요. 밑에 하부 모양이. 전에 있던 데에서 독립하신 건가요? 몇 년 전 영상 되게 잘 봤었는데 따로 이렇게 생길지 몰랐네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이제 하지 않고 일단은 독립해서 지금 저희 이제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으로 이제 영상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영상에서는 몸무게가 70kg대고 지금은 7kg, 17kg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못 알아보고 다시 영상 때문에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디그니티 머신이 궁금하여 2호 전 방문했던 구독자입니다. 휴점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진솔한 피드백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머신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저희 뭐 수강생이고 뭐 이런 분 아니더라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디어 되게 웃기네요. 나만 없어 남마다 족구예요. 네.
없어지셔도 돼요. 일단 좋은 이제 마인드와 좋은 이제 커피 기술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만 잘 구하시고 네, 커피를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댓글 읽어주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원래 카페 진상 손님 편 요거 이제 영상 올려드린다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 못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도록 하고요. 그 영상은 다음 주에 꼭 올려드리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그라운드 커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